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2019년이 머물고 새롭게 맞이할 2020년. 부산 시민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부산방송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2020년 시민들의 소망, 김한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2020년. 시민들은 작지만 희망찬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듯 입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바람은 아이의 건강과 학교 생활입니다. 첫 큰애기가 중학교 가거든요. 그러면 조금 중학교 가서 조금 성적도 잘 나오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애기가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막내가 학교 가니까 늦둥인데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학교 적응 잘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도 건강하고요. 가장이 아무래도 돈을 잘 벌면 좋겠죠. 예. 부모들의 이런 사랑은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난 1년을 반성하는 학생은 2020년 1년 동안 자신을 좀 더 성장시키는 데 투자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시간 관리가 잘 안 돼서 혼자서 빈둥빈둥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제 시간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고 영어 공부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뭐니 해도 장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사가 좀 잘 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우리는 멸치가 주 종목이니까 멸치 서민들이 많이 잡숫고 다시 국물도 빼가지고 건강하게 살아요. 장사 좀 잘 되고 손도 많이 오고 또 우리가 또 친절하게 할 거니까 좀 많이 오시고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가장 많이 도전하는 몸짱 만들기. 새로운 도전과 함께 목표까지 정해 러닝머신을 밟는 발길이 더욱 힘찹니다. 7월 달까지 운동해서 바디 프로필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성급한 마음이 오히려 몸에 무리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해 운동을 해서 몸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도한 의욕이 앞서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시 부상 또는 몸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부터 시시하면서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민들이 위험에 빠지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소방관들. 2020년 한 해 소방관들의 첫 번째 소망은 감사와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변함없이 쏟아주신 부산 시민의 마음에 은혜를 받들어 안전하게 우리 시민을 지키는 게 제 소망입니다. 안전부산, 안전소방, 그 은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순직자들도 많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데 2020년에는 좀 더 소방관들이 안전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0년. 새해에는 시민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부산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렸던 부산의 10대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이슈들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꼭 40년인 지난 10월 16일 첫 국가기념일 행사가 경남 창원의 경남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 유신 독재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자 보상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선 9월 17일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부마 민주항쟁이 시작된 1979년 10월 16일을 기리기 위해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정부 주관으로 기념 행사가 열린 것입니다. 항상 내가 죽기 전에 좀 내가 본인을 좀 좋은 데로 좀 일해주시면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이리 되고 보니까 나는 이제 아무 소원도 없고 지금 오늘 죽어도 나는 이제 원한이 없어요.
당시 학생들이 유신철폐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했던 부산대학교에서도 기념표석을 제막하고 증언집을 출판하는 등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신 독재를 무너뜨리는 위대한 민주 항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감동을 하고 오늘이 마치 저희들이 지난 40년 동안 그야말로 역사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면 오늘은 정말 큰 잔칫날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민주화를 열망하며 시작됐고 군부 독재의 폭력적인 진압에도 식지 않았던 학생들과 시민들의 외침. 그동안 부실했던 진상규명과 보상 청구 자격 등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산되는 등 항쟁이 재조명됐습니다. 또 부산지의회와 경남도의회는 부마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피해자 보상과 자료 발굴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13일 부산의 첫 지역화폐인 이바구페이가 발행됐습니다. 동구에서 발행된 이바구페이는 동구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가게로 사용처가 제한됐습니다. 전체 발행 규모는 25억 원. 결과는 당초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매출도 좀 늘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낮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고 저녁에는 또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이 하시고 좀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죠. 발행된 이바구페이는 석 달 만에 완판됐고 동구청은 5억 원어치의 추가 발행을 결정할 정도였습니다. 또 내년에는 발행 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100억 규모로 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도 지금 편성해둔 상황인데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확실하게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는 만큼 지역 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변수는 부산시가 내년부터 도입할 부산형 지역화폐 동백전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기존 이바구페이와 함께 중복 지원의 형태가 돼버려 부산시와 동구청이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습니다. 화물선이 광안대교 쪽을 향해 다가가는가 싶더니 선박의 크레인이 다리에 충돌합니다. 다행히 거기서 끝나기는 했지만 자칫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 2월의 마지막 날에 일어났던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소식은 한동안 부산의 대형 이슈였습니다. 사고 직후 충돌 지점이던 광안대교 하판 차로가 한때 통제돼 긴급 안전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하판 10번과 11번 사이 교각 하층 구조물이 가로 3m, 세로 3m 크기로 찢어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러시아 선박은 이에 앞서 용호 부두에 있던 요트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선장인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6%였습니다. 선장은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업무상 과실치상, 회사안전법에 대한 입건과 동시에 피의자인 선장은 부산항에 입출항할 때 예인선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추가되어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로 입건하였습니다. 선장 A씨는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광안대교 하판은 2달여에 걸쳐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부산해양수산청은 6만 톤 이상 선박이 부산항을 입출항할 때 예선 2척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광안대교 인근 부산항 한계선을 운항 금지선으로 설정했습니다. 8월 21일 국무총리실과 국토부, 부울경이 김해 신공항 계획을 재검증하기 위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리실은 안전과 소음 등 쟁점을 검증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기구를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부울경이 요구해온 김해 신공항 총리실 검증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년간에 걸친 자치단체 간 신공항 유치 다툼 끝에 국토부가 2016년 내놓은 김해공항 확장안은 혼란과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부울경은 자체적으로 24시간 안전한 공항 건설에 합의하고 당초 나왔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신공항 계획에 대한 총리실 검증을 요구해왔습니다. 여기에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활동 결과로 안전과 소음, 환경, 법적 문제, 공항 확장성 등 5개 분야를 검토해 볼 때 김해 신공항은 백지화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 국토부가 한 발 물러서고 6월 12일 국토부와 부울경은 김해 신공항 계획의 총리실 검토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총리실은 김해 신공항 건설안 중 가장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소음과 안전성, 환경 등 기술적 부분에서의 검토만 하겠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부울경에서는 주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해 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한편 총리실은 지난 6일 각 분야별 학회와 연구기관, 대학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서는 매년 총선 기간에 검증위 결과가 나오면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현안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검증 작업이 최대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부산에서 마지막까지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아있던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가 지난달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국토부는 집값이 폭등하는 수도권과 달리 부산은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했고 실제로 아파트 공급 과잉에 부동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지역 경제가 침체한 것도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결정이 발표된 직후부터 분위기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매수 문의가 급증했고 이와는 반대로 매도자들은 시세가 오를 것을 예상하며 매매를 보류하는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부동산 경매 열기도 되살아났습니다. 유찰이 반복됐던 해운대구와 수영구 지역 아파트 경매 물건은 전량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또 해제 이후 첫 분양에서는 1순위 청약률이 67대 1을 기록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였습니다. 서울에 강남 3구가 있다면 부산에 해수동이 있다는 말처럼 해운대와 수영구, 동래구의 아파트값 변화는 부산 전체 추이보다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해운대의 아파트값은 부산 평균보다 4배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가격이 수천만 원씩 오르는가 하면 일주일 사이 1억 원 이상 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지인의 원정 투자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분위기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원정 투자자들이 사라지고 또 다시 그 투자자들이나 무주택자들이 이성을 찾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지속되다가 전반적으로 내년 봄 이사철로 접어들면은 완만한 회복세로 이어지면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처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 3년. 주택 매매 거래량은 반토막이 나고 매매 가격도 100주가 넘도록 하락하는 등 침체 일로를 걸었던 부산의 부동산 시장. 해수동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함께 부동산 경기 회복 조짐이 뚜렷해지며 부산 지역 주택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졌고 2019년 부산 경제의 큰 이슈이자 호재가 됐습니다. 지난 11월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에서 거래된 주택 5채 중 한 채는 외지인들이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주택매매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달 거래된 부산 지역 주택 중 외지인들이 구입한 물량은 1,268건으로 전달에 비해 1.6배 수준으로 늘었고 전체 거래주택 중 외지인 비중도 15%에서 17%로 늘었습니다. 특히 해운대의 외진 주택 매입이 10월 66채이던 것이 11월 198채로 3배가량 늘어나는 등 해운대와 수영, 동래 지역에서 외진 주택 매입이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서고가도로에 무료 견인 서비스가 시범 도입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동서고가도로가 갓길이 좁고 우회도로가 없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극심한 교통정체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음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무료 견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원동 나들목에 이어 옛 계급요금소 건물에도 초동 대응반 출동 거점을 마련해 컨테이너 운반 차량 등 8톤 이상의 대형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승용차 등 소형차도 긴급 상황 때는 차주의 2차 사고 등을 막기 위해 견인줄을 이용한 갓길 견인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 부산시청을 찾는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대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여권 민원 대기 현황 실시간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여권 발급 민원이 몇 건이 접수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대기 순번 알림 메시지도 발송해 대기 시간에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 여권 민원 대기 현황 실시간 제공 서비스는 시 홈페이지에 부산 민원 120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강서구 명지동 인구가 올해 5월 첫 7만 명을 돌파하는 등 부산의 가장 젊은 동네로 팔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유아숲 체험원과 어린이 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시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영유아를 위한 숲 체험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명지 근린공원 축구장과 수산자원연구소 연못 사이 10,0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이곳은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흙과 나무를 만지며 창의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강서구는 지난달부터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그루터기 놀이터와 그물, 모래 놀이장을 설치하고 야생 초화도 추가로 식재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를 모집해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지 신도시가 이른바 부산에서 가장 젊은 동네가 되면서 관련 인프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지 1동과 2동은 부산에서 유일하게 10세 이하 영유아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16%를 넘는 지역입니다. 강서 기적의 도서관은 개관 1년 만에 누적 이용객 19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어린이 전용 도서관인 기적의 도서관을 시작으로 올해 여름에는 신호공원의 어린이 물놀이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명지 초등학교 앞에는 공립 어린이집을 갖춘 3층 규모 육아종합 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강서구는 99억 원을 투입해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1년 3월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지역 2년제와 4년제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자료를 보면 부산 지역 취업률은 64.8%로 전년도 취업률보다 0.9%포인트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인 67.7%에는 미달했습니다. 부산의 4년제 대학 취업률은 62.3%로 전년보다 1.4%포인트 늘었지만 전문대는 67.6%로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쳐 전국 평균 증가폭인 1.3%포인트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부산 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소장 중인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 19건을 국가기록원 지원 사업을 통해 보건 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보건 복제한 사료는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의 대부라 불리는 최성묵 목사의 설교 원고와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당시를 촬영한 사진 등입니다. 보건 복제 작업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과 역사기록관이 6개월에 걸쳐 완료했습니다. 부산 민주항쟁 기념사업회는 복제본을 민주공원 전시관에 전시하고 원본은 수장고에 비치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부산박물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1월 8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에 어린이 박물관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박물관 교실은 오르골과 점토를 이용해 아이들이 자신만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박물관 유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체험은 2주에 걸쳐 하루 2차례씩 진행되며 부산 지역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